비트코인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요. 생각만큼 많이 올라와 줬습니다. 그죠? 어제가 4.35%, 4.35%.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요 언저리, 요 언저리 요구가 정도 올려주면 더 좋으면 여기 올려주고요.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 구간을 요 정도 올려주면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주면 이제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도 뭐 이 시국에 뭐 이 정도 나와준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괜찮다, 많이 나와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올려주면 좋겠지만 시국인지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우수 성적입니다. 최근에 이 혼란기에 전쟁이 임박한 피신을 할까 말까 이 고민 중에 이 정도로 있잖아요. 이 정도로 성적이 좋으면 괜찮다, 고맙다, 이런 고맙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입니다. 이 정도 나와주면 고맙다. 그것도 양봉으로 그죠? 어제 첫날 양봉 전환해 주고요. 장중에 이 정도 거래량이 있을 때, 이 정도 있을 때 이렇게 올려줄 거란 생각은 확신은 하고 있었지만 세상 일은 항상 얘기 드리잖아. 세상 일은 모른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 항상 드리는데요. 그러나 앞전 요 당시에 못다 하중구를 이번에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주고요, 덤을 좀 주고요, 올려주고 잘 올려줬다. 그래서 오늘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침 종가 마감으로 해서요. 어제는 요 당시 양봉으로 나와줬는데 현재는 이제 음봉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자. 상황을 역전의 용사처럼 올려줄지. 현재 상황은요, 초입부에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내일 희망사항은 요래 뚫어주기를 원하지만 현재 상황은 양봉으로 해서 살짝이 몸통을 작게나마 올려주면 감사한 일이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말씀 좀 드리고요.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 음봉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봉으로 좀 더 올려주면 어느 정도의 확실한 신호를 주고요. 음봉 주고 양봉으로 올려줘서 다시 이런 거죠. 양봉 주고 올려주고요. 올려주면 음봉으로 떨어져도
올려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좋다 이거죠. 이런 상황. 음봉으로 하나 떨어줘도, 근데 이제 시국인지라, 양봉 주고 음봉 줄 가능성보다는, 양봉으로, 약간 몸통을 올려주는 게 이제 희망 사항이죠. 이런 사항. 이런 사항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올라가는 힘이 탄력적으로 잘 받아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을 늘려주겠죠. 지금은 분위기를 보고 있죠. 지금 분위기를. 초반에 이렇게 띄었다. 그죠? 띄워주고. 좋으면 확 띄워주는 게 좋은데, 시국인지라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 상황을. 쉬운 게 없다. 얘기죠. 쉬운 게 없다. 그러나, 어제 주 핵심 내용 사항이, 이렇게 올려주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잘 올려줬다. 조금 더 희망사항은 돌파를 해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바라지는 말고 용도라도 올려주면 감질이 감사하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요 사항을 얘기 드렸는데, 누군가는 피터 대망의 여기 몰래 들어와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요 사항에 딱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들었으면 요렇게도 올려주겠죠. 요렇게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모른다. 그리고 4시간 봉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다. 들어가 보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분홍색 그죠? 하고요. 녹색 요 놈들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입니다. 족보가 있는 추세선이다. 그리고 요 추세선이요.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올라올 때 초입부를 제외한 그 이후에 이 우상향 추세선을 내려온 역사가 없다. 최근에 1년에 그 사항을 지금 제외한 요 구간을 제외한 이런 적이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내려온 적이 없다. 그러나 이 구간이라고 저 영원한 법은 없고요. 확률적으로 그런 거지 하락 추세일 때는 떨어져 내려옵니다. 요 구간이요. 여기서 요 구간 주요한 구간이랬죠. 요 구간을 하고요. 하락 추세선을 만나는 요 구간 수렴 구간에서 올리는 척 하다가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면 세게 내려올 거다. 아주 세게 내려올 거다.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요 놈도 바닥에서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요 놈도 여기도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고요. 떨어져서 1월 20일 날 지지에서 올려서요. 다시 지금 현재 요 구간에 왔다. 다행히 저항을 살짝 받고는 뚫어주고요. 뚫어주고 요 추세선 우상향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하고 다시 요 구간 주요 우상향 추세 구간에서 지지받고
있는 중이죠. 올리는 중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밟고 올릴 것인지를 주요하게 우리가 보고 있죠. 11월 9일 이후로 해서 8,270만 원을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이후로 해서 떨어져 가지고요.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돌파한 이후에 지금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져서 5,200 5,000선에서 5,200을 받고 떨어질 상승을 할지 5,000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를 우리가 최근에 집요하게 지켜봤고요. 어제 최근의 상황을 봐서는 약 5,150, 그러니까 약 5,200 언저리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같다. 어제는 4.5% 정도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추세선을 잘 타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현재 하고 올리고 저항받고 올리고 지지받고 올리고 있죠. 현재로서는 요 주요한 요 우상향 추세선에서 딛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리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구간 여기서 실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타고 내려와서요. 주요 삼각 수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딛고 내려와서 찍고 올렸다. 요 구간이 말씀드린 요 구간 그러면은 지지저항 구간하고 바닥에 올라오는 우상향 추세선에 겹치는 구간. 요 구간이죠. 그래서 올렸다. 이 모든 선은 이미 꺼놓은 선들이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걸 지켜보고 있고요. 예측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가 5천 요 구간에서 올리느냐 여기에서 올리느냐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돌파 이후에 빠르게 올려주고 조정을 받을 것이라 얘기를 한 이후에요. 여기냐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요 언저리에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확실하게 또 조정을 주고 올릴 건지 올려서 걸쳐서 올릴 건지 빠르게 올릴 건지 아니면 올려서 한 번 더 떨어져서 올릴 건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린 현재 요 사항, 요 구간을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안착을 해서 하면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요 구간이 중요하다. 거래량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좀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새벽에, 새벽에 이제 올려주는 사항들이 이제 많다. 올려주고, 바통 이어받아서 우리가 올리고, 새벽에도 올려주고. 그래서, 성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마찬가지로, 구간들, 주요 구간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죠. 조정 중에 있다. 조정을 받고 올렸다 이 얘기죠. 지금 이제 이래 보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당시에 올리고 요걸 돌파를 할 때요 조정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짧게 조정을 주고 빨리 올리는 게 이제 어에 보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상승장에서 현재 하락장 이후에 초입비 올리는 상황에서 시국을 바라봤을 때 빨리 올려주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신호인데 지금은 이제 그러져 주지를 못했죠. 그러져 주지를 못하고 조정은 요 구간에 온다는 미리 얘기를 드린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르게 올리는 게 나은 상황인데 그럴 시국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 이후에는 조정을 8부 능성에서 줄 거냐 7부에서 줄 거냐 8부에서 줄 거냐 7부에서 줄 거냐 근데 그런 거 보면 8부에서 준 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종가 마감으로 어제 그죠 준 것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1차 조정은요 1차 조정은 돌파 이후에 뚫어준 이후에 조정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상승만 보지 말고요. 이 이후에는 조정을 예를 들어서 주더라도 당황하지는 마라. 그런 말씀 드릴게요. 당황하지는 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을 같은 레벨로 떨어져도요. 당황하지는 마라. 그럴 거보다는 짧게 현재 장중에 마이너스 약 1%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 종가 마감으로 해서 이렇게만 뚫어줘도요 감사하게 생각하자. 감사하게. 그래서 빠르게 올려서 안착을 해서 올라가는 어디 위치에서 안착을 해서 가는지 떨어져서 다시 올려서 가더라도 어디에서 올라가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요 구간 그러니까 5,400인데요. 안전성 있게 한 5,500을 1차 넘겨주는 게 목표다. 넘겨주는 게 목표다. 여기를 넘겨주고요. 빠르게 5,800도 넘겨주고 아야 올라탄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봉상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고요. 상승에 이제 탄력을 받으려면 그런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3월이잖아요. 현재 위치 1월달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3월이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미러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어, 이 전쟁이 이제 굉장히 대두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이제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팬데믹이 3월 이후에 팬데믹으로 해서 갈 거라는 얘기를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월 이전에는 대부분 특별하게 변이 오미크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얘기가 있죠. 그러면 선반영이 되어서 지금쯤 2월 보름 언제 빠르면 늦으면 2월 한 20일 15일에서 20일 언저리에서 올릴 거라는 얘기를 영상 찾아보시면 며칠 동안 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가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좀 맞아지는 것 같다. 지금 초입부 같다. 초입부 상대적으로 요 얘기도 드렸고요. 팬데믹 기간에 만약에 팬데믹이 엔데믹이를 간다 하면 유럽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아일랜드 유럽 선진국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미 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당이고 어디고 간에 특별한 집단 시설을 아니고서는 전부 다 마스크 영업 전부 다 해제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선언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3월 이후면은 전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뉴스도 나왔고요. 이제 영상에 다 알려드렸고, 그래서 아마 6월 중순 어느 점에 이후에는 선반영이 분명히 될 거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러의 갈등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미중이 사실은 미러보다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은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2월이 넘어가면 전쟁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크라이나 근처 이 인접 지역에는 이 지역이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진흙 뻘밭이라서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최근에 얘기를 드렸지만 YTN에도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소련의 최신식 그 전차가 그 뻘에 있잖아요. 진흙에 파묻혀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뭐 한두 대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전차들이 지금 뻘에 빠져가지고 진흙에 오도 가도 못해서 대형 포크레인이 지금 여러 대가 와서 지금 하고 있더라. 빼내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기를 넘기면 2월 중순이 지금 넘어가 버렸는데 실제로 전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딱 말하기 서로가 좋잖아요. 그죠? 바이든이든 어차피 전쟁 안 할 거면 정치인들이라는 게 좀 보조시켜 놔놓고요. 아니,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서로가 챙길 건 챙겨 먹고 빠져나갈 거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걸로 해서 정치적 타협을 해서 압수하면서 기분 좋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러시아도 그냥 나가기는 쉽지 않다. 뭔가는 건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3월 이전에 아마 모든 게 정리가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드린 상황이죠. 그랬다. 중국도 만약에 전쟁이 이 당시에 일어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다. 중국 하나만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러시아까지 끼어들면 쉽지가 않다. 중국이 없다면 미국이 러시아는 건드리기는
경제적으로 압박만 해도 충분하죠.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가면은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버리면 명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명분상요. 그리고 유럽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장 빨리 장기간에 끝낼 자신이 없으면 길게 가면 러시아도 타격이 엄청나졌죠.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저점에서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한쪽에 유리하면 러시아가 발을 빼듯이 하다가 다시 침공할 수도 있고, 그죠? 서로가 지금 못 믿으면, 서로가 못 믿으면, 까딱 잘못하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희망하고, 이 딱 분위기 좋을 때, 서로가 기분 좋게 빠져나와서 해야 되는데, 이 발을 담그면요,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가 푸틴이 지금 장기 접근의 발판을 작년에 이미 선거하고 헌법도 바꾸고 발판을 다 마련했잖아요. 그리고 반체제 인사도 대충 정리가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서 빠르게 수습이 안 되면 이제 또 자체 자국 내에 반체제 인사나 정적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또 걸고 넘어지면 쉽지가 않다. 지금 작년에 이미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할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딱 하나, 이 우크라이나에 인접해서 여기가 나토군이 들어오면 바로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크죠. 오히려 또 이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해서 강대국들끼리 우크라이나와 관계없이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관계없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한반도 내에 우리하고 관계없이 휴전선도 꺼지고 전쟁도 나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럴 가능성이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크림반도도 뺏겨버렸잖아요. 그죠? 지금 크림반도도 지금 나토에 가입을 해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 이거.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이상 침공을 안 한다는 전제가, 유럽이나 선진 서방 세력가 안 한다는 전제가 이유가 있거든요. 서로한테 어떤 적절한 타협선이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서방 세력들이 군들이 여기 접경에 군대를 배치하고요. 나토 미사일 기지가 여기 배치를 한다 하니 모스크바가 여기 있는데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하는 말이, 한번 떠보기 위해서 서방 세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간을 봤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이번 참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하려 하지만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원했듯이요 예전에 안 된다. 그 적정선에서 아마 러시아 입장을 반영을 해서 강대국이니까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이잖아요. 그죠? 적정선에서 아마 가입을 하고 러시아 입장을 들어주고 서로가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면 그 대신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 안 한다는 보장을 해주고요. 정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내에도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게 안에 이게 민족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러시아의 이 민족들이 이게 많이 있거든. 옛날에 이쪽으로 너무 왔단 말입니다. 크림반도 요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우크라이나 땅인데 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냥 막 이거 투표해가지고 그냥 그냥 먹어버렸잖아요,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실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요런 관계가 외교 역학적으로 잘 해결이 되어서 그 분위기가 지금 지구적으로 서방 선진국이 이제 나서서 특히 유럽 해가지고 나서서 지금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3월 이전에 어떤 해결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푸틴도 나서서 어저께 일부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걸 보여주면서 푸틴이 직접 나와서 침략을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래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좋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올려주기를 바랬잖아요. 차트상, 그죠? 여러분, 그죠? 이거 제가 여기 알고서 여기까지 올린다. 예를 들어서, 돌파 이후에 조정을 줄 건데, 여기를 줄 거냐, 여기를 줄 거냐, 주요하게 우리 보자 했던 거. 알고서 그랬겠습니까? 차트로 보면 보인다 이 얘기죠. 보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양봉 정도에 있을 때 적어도 요 정도는 올려주면 감사됐는데 딱 올려주잖아요. 그죠? 그죠? 차트로 보면 보인다. 제가 비트 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차트에는 반영이 된다 얘기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방송 넣으면 이미 넣었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반영이 되는 거예요. 차트에 이게 그려지는 게 보인다 얘기예요. 보인다. 세력들도요, 작전을 짜면요, 특히 이제 정권시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작전을 짜는데요, 맘대로 짜면요, 정권 감독에 걸립니다. 보고요. 이평선을 어디를 타고 가서요, 올릴 때 어디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려져 가면요, 그러면 띠리링에 걸립니다. 정권법 위반 이래가 있잖아요. 조사 나오고 추정 나오고 합니다. 차트가 이쁘게 나와야 세력들이 움직이거든요. 이쁘게 차트가 나오게끔 만든다 이 얘기예요. 차트가 이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차트는 반영입니다. 차트는 뭡니까? 차트는 후행성이라 하잖아요. 후행성요. 그죠? 비트 대망이 늘 부르짖는 말. 그죠? 사람들은 차트를 후행성이라 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얘기고요. 차트를 하는 사람을 보고 차트쟁이라 그러잖아요. 차트쟁이. 비하하는 말이죠. 근데 비트 대망은 차트쟁이라는 말 되게 좋아한대요. 기계는 기계쟁이. 제가 실제로 이제 기계쟁이죠. 기계쟁이. 이 기계쟁이보다 더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자부입니다.
저는 설계를 오랫동안 한 사람입니다. 기계 설계를요. 설계하고요, 제작하고요, 설치하고 평생을 했다 봐야 되죠. 현장에서 설치 시운전 저만큼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할 정도로 그런 자만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설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설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영업도 하고요. 입찰도 수없이 다녀보고. 그래서 우리는 잡부라거든, 잡부요. 이 잡부 중에서도요, 최고의 영예가 뭐냐? 최고의 잡부면 굉장한 영예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영예가 뭐냐? 계잡부라고, 계잡부.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제 이게 영어로 이제, 멀티플레이어라, 멀티플레이어. 잡부를 멀티플레이어라. 멀티플레이어. 계잡부를 뭐라 하냐? 엔터테인먼트라 합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쟁이가요. 사람들은 차트가 호행성이기 때문에 차트만 들여다보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뭘 보고 하냐 이게 뭘 도대체 뭘 보고 하냐 예? 외국의 유명한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그려주는 차트 보고 그거 따라간단 말입니까? 그 정보 보고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입니까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그죠? 내가 차트를 그려놓고요 예측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인마가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 추정 듣고 전부 다 이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전부 이것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이거를 그죠? 이런 정보는요 이 세력들의 장난일 수도 있고요 자기들이 전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트는 후행성이지만 그 어떤 정보나요 지표보다 선행이다. 선행. 선행입니다. 선행. 방송 나오고요. 요즘 뭐 워낙 매체들이 많이 나오면 이거 보고 움직였다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 내 돈이 이거 보고 들어갔다가는 넙지대에 빠지거나 그죠? 덫에 걸리는 겁니다. 덫에 걸립니다. 이미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반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차트가 그려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비트가 신입니까? 어떻게 비트 되면 신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지표를 안 들이대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이 시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관점에서 얘기 드리지만, 팩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오는 과정이죠. 지금 여기서 또 올리고 이유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작이 돼. 이제 시작이 돼. 시작. 올리는 초입부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을 잘 하셔라. 잘 하시고 이 자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다시 현재가 다시 입력 다 했는데요. 점수 다 입력했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잘 하시라. 업데이트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고요. 계속 현재가 기준으로 입력을 할 겁니다. 이슈 있는 부분 요거 한번 새롭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잘 일을 하시고요. 캡처를 빠르게 하시고요.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냥 저런 잘해주니까 맹신하지 말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판단은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되 관점을 키워야 됩니다. 판단을 키우려면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실력을 키우려면 이 차트 공부를 하셔라. 차트는 기본,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에 인터넷에 있는 기본 정보 보시고요. 실전성을 반드시 키워라. 실전성을. 비트 대망은 이 차트 가지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요 몇 시간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도 모자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합니다. 이 시기가 지금 어느덧 우리가 이제 올렸잖아요. 여기서 올렸잖아요. 그죠? 하락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상승을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고요. 하락을 하려면 적정선에서 떨어져야 되고요. 어느 구간에서 올라오면요. 또 적정선 이하로 떨어져야 또 얘기를 하고, 상승을 정확하게 하고 안착해서요. 올라가는 걸 보려면요. 적어도 어느 선까지는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 추세선을 들여다봐야 되고요. 지지저항선을 어느 구간, 어느 지지저항선이 중요한지를 봐야 되고요. 주요 목 구간을 잘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올릴 때 올리고요. 저항을 받고요. 떨어질 때 어느 선에서 떨어지고요. 적어도 떨어지고요. 조정 주다가 떨어지든지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어느 선에서 또 걸릴 것이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올린다면, 이번에 올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안정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을 하고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 절대 믿지 마세요. 오로지 우리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그죠? 어디를 갈 건지를 쳐다보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시기인지라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데요. 지금 반등을 해서 요 시점이기 때문에 주의하게 얘기하고요. 비트가 생각보다 많이 올려졌지만 알트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이 있습니다. 일부의 소수의 코인들은요, 이 언저리까지 이제 올라간 코인들이 몇 개씩 나오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 바닥에서 올라간 코인이 그리 많지 않다. 적어도 어느 선까지만 올라가 있다. 상대적으로 비트보다도 덜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다. 비트가 신호만 제대로 어느 정도 넘겨주면 랠리를 갈 수 있다. 얘기죠. 아직은 지금 정세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국제정세를 읽어드리고요. 하는 이유도 그렇지 않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월 이후에서 엔데믹으로 확실하게 아마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 언저리에서 이미 2월달, 1월달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3월 이전으로 해서 끝내고 털고 간다는 얘기를 유럽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중에, 그죠? 베이징 올림픽이 이루어졌고요. 그 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아니라요, 오미크론 변종이 생겼으면요, 전쟁이고 나발이 간에 이 얘기 떠들어갈 건데, 이 얘기가 없다, 이거. 그러니, 이거 끝내면 그냥 랠리를 갈 확률이 많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장기적으로요, 양적
그리고 또 이거 있죠. 여기가 3월 이후로 해서 양적 완화가 종식이 되고, 양적 긴축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는데 한다고 하고 있죠. 금리는 이미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에서는, 호재다, 이거. 호재. 호재입니다. 이 상승을 얘기 드립니다. 악재는 줄을 서가야 됩니다. 악재는 줄을 서가 있다. 악재는 양적 긴축이란 말이 이거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석학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모른다고 하는데 이거 지식이 이것도 안 되는 이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내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 얘기죠. 경제학자들도 모른다가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죠. 학자들이 지금 또 의문을 표하는 게 뭐냐면 2008년도에 예? 리먼 브러스트에서 외환 위기가 왔을 때요. 이 이후로 해서 거의 10년간 2018년 그죠? 이때 돈을 엄청나게 달러를 찍어댔잖아요. 이거 각국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잘 돌아가.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이 경제에 기본적으로요. 경제 질서에 있고 경제 석학들이 그동안 과거의 사례를 보고 공부했던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간다잖아요.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진다 이거죠. 그렇게 미국이 간땡이 보고 10년간 돈을 그냥 무차별로 찍어댄 거죠.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요 많이 나옵니다. KBS에서 특집을 해서요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해가지고요 2편에 걸쳐서요 1시간 몇 분짜리인가 그런데요 2편에 가 2시간이 넘죠 합치면 미국을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까발리는 게 KBS 그 공영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작년에까 했는 건데요. 작년 5월달인가 6월달 그 당시에 나온 거거든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충격. 암울하게 생각을 했는데 양적 완화 내가 얘기하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본게 이제 책도 사보고요. 이걸 보면서 유튜브에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라. 보시면 리얼합니다. 제가 이 표현한 것보다요. 그 학자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입에 거품을 먹어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 이게 이제 기축통화국이고요. 그런 얘기들은요. 패권국이기 때문에. 패권국입니다. 패권국이지만요. 미국도 이렇게 하면 세계에서 여러 선진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불만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 그 언저리에서 이후에요. 그 당시에는 1달러당 금이었잖아요. 금. 그죠? 금본위제인데 달러를 막대가 찍어대니까 각국의 나라가 화가 난 거지. 달러를 뭉태기로 미국에다 주면서 금내놔라는 거죠. 각국에서. 그게 닉슨 대통령이 못 주겠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달러가 완전히 곤두박질 쳐야 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아랍에 가서 중동에 가가지고 사우디에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석유를 결제할 때 모든 건 달러로 결제해야 된다라고 해버려서 이게 이제 기축통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온 거죠, 실제적으로. 그죠? 패권국이 유지가 되고요. 근데 이거를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들은 패권을 노리고 있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화딱지를 나죠. 나도 화딱지를 나는데 일도 안 하고 종이 쪼가리에 뭐 하나 써가 1,000원 뭐 10,000원 이래가지고 이걸 돈이라 하고 예?
1,000원어치 사가고 10,000원어치 사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죠? 근데 세계를 질서를 지키는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미국이 지켜주면서 삥을 뜯은 거죠. 이걸 이제 달러로. 실제로 자동차를요. 우리가 이 자동차를 만들려면 얼마나 제약가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인건비, 재료비, 그죠? 연구 개발비부터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1,000만 원짜리면 1,000만 원 만들려면 얼마나 공들여서 얼마. 그죠? 미국은 입력해가 딸랑 빌려 1,000만 원어치 사가 그냥 공짜로. 우리는 1,000만 원어치 달러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차가 생기는 거예요. 차가. 근데요, 신기한 거는요, 우리는 달러가 생기고 미국은 차가 생겼는데 채권을 또 발행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채권을 사면서 채권이 여기 들어오고요. 1,000달러가 이리 또 가. 그 미국은 가만 앉아가지고요. 차도 생기고 달러 회수하고 이래 되거든요. 이 각국 정부의 채권이 무대기로 쌓여 있어. 일본도 그러고요. 선진 강국들이. 그 선진 강국들은 미국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해서 다 먹고 사는 거죠, 다. 미국 외에도 이렇게 팔아먹고 하잖아요. 각국도 달러를 좋아하니 가지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달러로. 근데 제3세계나 아프리카 3세계 이런 데는요. 통화가 각국의 그게 통화 가치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달러를 기준 통화를 하는 나라들이 제법 있거든요. 엘살바도르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이렇게 찍어대니 이게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 양적 완화를 하면은 십몇 년간 하면 똑같이 이런 나라에도 달러를 줘야 되는데 저거 나라가 아니니까 달러를 그만이 안 주잖아요.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달러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달러만큼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예전에 이만큼이었으면 10장 더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있잖아요. 달러를 얘네들이 찍어서 얘네들 줘야 돼. 엄밀히 따지면. 근데 왜 주냐 이거죠. 줄 이유가 없지. 저것만 써먹기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나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는 왜 우리는 안 주냐 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런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가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 구테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다 하잖아요. 얘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선진 강국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미국을 인정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미국을. 어떤 간에, 지금까지 세계의 질서를 지켜주고 있고요. 미국에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도 견제할 수 있고요. 중국도 견제할 수 있고. 한국이 여기 있는데 러시아도 있고요. 미국도 있고. 4강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있으니까 중국도 무시 못하죠. 러시아도 그렇죠. 일본도 그렇죠. 적정선에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미국을 나쁜 놈이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중국을 믿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을? 중국이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쉽지 않은 문제. 그럼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냐? 벌 맞아 죽겠죠. 그죠? 우리가 미국을 무시할 수 없고요. 세계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의 영향권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 우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강대국이 되어야 됩니다. 잘 헤쳐나가야 된다. 뭐 또 엉뚱한 대로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를 우리가 영원할 거란 생각은 보장을 할 수 없다. 미국이 너무 많이 찍어댔다.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핵공국이 되려 하고요. 이쪽 통화를 하려고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나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악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시장에 선방향도 되어 있지 아직 없는데, 이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알고는 가야 된다. 알고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그런 상황으로 해서 미루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3월 이후에서 6월 전까지는 단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렛대가요. 그 지렛대가 어디냐? 3월입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도 한 이유가 그런 연휴입니다. 이 3월이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할 수 있는, 방향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그럴 것이다라고 아니라요.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예측도 해보고요.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매일매일 훑어나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빠르게 판단하고 예측을 해서 우리도 스스로가 우리 돈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가상화폐 시장은요, 여전히 변동성이 큽니다. 언젠가는 안전자산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 것보다 비안전자산입니다. 비안전자산요.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루에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프리디 시장 올라가면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아침에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되면 끝납니다. 장이. 예를 들어서 뭐 10 몇 프로가 하락을 했다 해도요. 3시 이후면은 장이 끝나잖아요. 슬프지만 다음날 9시까지 또 기다려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금액대에서 멈춰 있잖아. 슬프지만 잠을 잘 수 있는데 가상시장은요 24시간 1년 360일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뿐만이 아니죠. 1시간이라도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런 시장에 우리가 그냥 끝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나 만약 남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비트대망은 늘상 이 앞뒤 전후 자료를 항상 살피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우리는 주요하게 이리 항상 살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비트대망 힘차게 외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또 현재 상황은 전운이 감도는 시기다. 조정을 줬고요. 돌아보면 항상 얘기해 돌아보면 우리 하는 예상대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요럴 때보다도 지금이 상당히 힘들어. 마음적으로도요. 왜 이제 올리는 상황이 하고요. 국제정세가 그런 상황, 여러 가지죠. 다시 말씀드리죠. 우크라이나 사태, 그죠? 양적 완화가 끝나고요. 양적 기축으로 가고요. 금리가 인상이 되고요. 그죠? 엔데믹으로 간다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미중의 갈등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 일어나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 기간에 중국이요, 대만을 접수해버리면 이거는 진짜 세계 경제 최악입니다, 최악. 이거 앞전에 한번 읊어는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거 얘기해가 될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요 사항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어제 하루 요 양봉을 내준 게 정말로 반갑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도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량이 정말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 데 있잖아요. 절대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라. 떨어져도 급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드렸죠. 왜? 이놈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왜 겁먹냐.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피터 대망도 인간인데, 그러나 초심을 잃지 말고요. 기본을 알고 있고요. 처음 우리가 파악했던 그 상황은 항상 믿고 가야 된다. 마음이 불안하면요. 처음 계획 잡았던 게 흐트러지는 상황이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을 대로 다시 계획 잡으면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항상 늘 초심을 생각하고요. 기본을 가지고 믿고 가자. 믿었는데 결국은 여기냐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희망은 여기인데 아닐 수도 있다.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 걱정은 마라. 걱정은 여기 내려가게 되면 걱정을 해라. 저는 올리는 거를 지배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이 얘기죠. 그래서 지금 또 어제도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그죠? 현재 음봉으로 나왔지만 최소한 양봉으로 해서 뚫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더 좋으면 올라와 주기를 감사하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 당시에 뚫어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최소한 양봉도 나와주면 좋은데 그만큼 이 수준 정도는 나와주면 정말로 괜찮다.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음봉으로, 어제는 양봉이었는데요. 오늘은 음봉으로 줬지만 내일 아침 종가 마감으로 해서요. 여기서 이렇게만 뚫어만 줘도 감사하다. 그러나 올려주면 좋겠죠. 뚫어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기대하지 말자. 그죠? 요거나 요거, 그죠? 해주면 감사하다. 그리고요, 거래량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그죠? 조금 더 첫날 요마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둘째 날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은데 하 시국이 수상하니 어쩔 수 없잖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첫날, 둘째 날, 그러면 셋째 날은 조금 더 기대를 하자. 포기 안 되더라도 현재 음봉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요. 그죠?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그러면 이 수준으로 아주 맞고요. 확실한 신호는 하면 이 수준으로 오면 좋죠. 그죠? 이런 신호. 이게 이 정도죠, 이 정도. 와주면 좋다. 우리가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라, 이거죠. 희망을 가지고, 그죠? 제가 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일 아침 정확하게 이렇게 간다 맞춥니까?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올려주면, 상대적으로, 내일이 좀 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엄봉으로 지면, 올렸던 게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니, 다시 올리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떨어지면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를 두고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올릴지를 한번 보고요. 가능성 보고 내리더라도 올릴 가능성을 보고요. 추락하면 3,500으로 가는 거를 심각하게 고려를 봐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언저리에서 모든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언저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파악이 안 되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 주기를 바란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중요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런 거 하나 올려주면 좋죠. 그러기를 지금 충분히 바라야 된다. 충분히. 여건은 형성이 돼 있다.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데 올려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또 비트코인은요, 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상황을 얘기를 드리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후로 해서 스토리 한번, 여기서 이 스토리 한번,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한번 비트코인의 역사를 한번 읊어는 드려야 된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비트 대망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잠깐 바이낸스 한번 보고요. 아까 위믹스 한번 얘기하셨죠? 위믹스는 알트코인 할 때 하고요. 바이낸스도 한번 보겠다. 좀 드릴게요. 근데 바이낸스가 생각보다요. 요 하락 이후에 요 날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바이낸스가 생각보다 비트보다 잘 올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요. 비트를 보면 요래 딱 들어붙었어. 그죠? 딱 들어붙었죠. 양봉으로 이렇게 딱 들어붙었는데 바이낸스는 이래 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래, 여기도. 지금 다 그래, 최근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여기도 요 구간도 그랬죠. 요 구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쪽에도 그랬었나?
여기 거래량이 바이낸스가 생각보다 오히려 잘 주고 있는 것 같다. 캔들도 이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시간봉으로도 몇 시간 봉 한번 볼까요? 올려서 올라가기를 믿고 올라가면서 가기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가기를 하면서 믿고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 자, 오늘은 비트코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다. 전일 기준으로 네오도 잘 가네 역시. 비트코인 한번 더 보도록 하겠다. 자, 마찬가지로요. 비트코인은 아직 현재 위치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한 0.56%, 0.56%? 네, 0.56% 정도 되는데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서 어떻게 올려줄지를 한번 기다려 보자. 원봉으로 해서 떨어져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 정도로 올려줘도 만족하자. 더 바라면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바라보자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후로 해서 야간에 올려줄 가능성도 있다 좀 드리고요. 지금은 상승을 바라보고요. 현재 추세 돌파 이후에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해서 조정 이후에 하락 조정 이후에 반등을 해서요. 반등 이후에 첫날 양봉을 길게 주고요. 지금 둘째 날 양봉 주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아침에 돼 봐야 알고요. 그래서 하락을 볼 이유는 전혀 없다. 조정 이후에 상승을 줬는데 안착을 하는 어디를 해서 올려서
안착해서 가는지를 봐야 된다. 안착을 해서 가는 거를 봐야 된다. 올려서요. 올리더라도 떨어지고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얘는. 올린 이후에 떨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 떨어지고 올려도 이러면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낫고요. 올려주면 떨어져도 상승이 됐다. 돌파 이후에 상승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덧 여기가 자리 잡아지고요. 어느덧 여기가 잡아지고요. 잡아지면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주면 상당히 좋으나 현재 현 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3월 이후전에 여러 가지 사항, 그래서 변이 오미크론이 생기지 않고요. 러시아 사태가 잘 해결이 되고 하면 바라볼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아직 악택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지 못해도 양봉을 해서 잘 올려주고요. 잘 내려주고 해서 차근차근 해서 거래량을 양봉 거래량을 늘려줌으로 해서 백그라운드가 되면 단기 상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반하는 거는 우리 정말로 우리 그냥 꿈이고 잘 가는지를 지켜보자 이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